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고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4번 창구의 박지혜만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사실은 아들의 약혼자인 자신을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57층 빌딩 회장실. 윤태수는 아들 준혁이 내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죠. 시청 공무원이라고? 6급?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네, 아버지. 박지혜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육원 출신의 부모도 없다고 들었는데. 태수가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준혁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지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행정학과 나왔고 공무원 시험도 혼자 힘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기운찬 움직임이었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명문가끼리 결혼해야 체면이 서는 거야. 공무원? 6급? 그게 우리 며느리감이냐? 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행복하십니까? 엄마와 이혼하시고 혼자 지내신 지 20년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삶입니까?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죠.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책상 위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지혜가 민원실에서 할머니를 부축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원실 유니폼을 입은 여자. 박지혜. 갑자기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첫사랑 은주. 태수도 한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은주를 떠나보냈고 대신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결과는 차가운 결혼 생활 10년, 그리고 이혼.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시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박지혜. 중얼거린 그 이름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일 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 며느리감인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30년 전에 입던 옷들 찾아서 가져와. 네. 회장님 무슨. 묻지 말고 그냥 해. 이틀 후 태수의 집에는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다른 운동화가 도착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시절 입었던 옷들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 명품 시계 대신 빈 손목, 반듯하게 넘긴 머리 대신 부스스한 백발.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태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었죠. 민원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87번.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구는 모두 6개. 직원들이 각자 민원인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4번 창구에 박지혜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머리에 친근한 인상. 지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여기요, 이 네모칸. 아이고, 글씨가 안 보여서 그래. 이게 맞나? 할머니가 헤매자 지혜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서랍에서요. 이거 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둔 거예요. 어르신들 오시면 필요하실까봐. 어머, 고맙네. 이런 것까지. 지혜의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 하지만 진짜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는 거야. 30분이 지났습니다. 87번 손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걸었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혜가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을 보는 눈빛에 경멸은 없었습니다. 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발급해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세요? 태수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어설프게. 지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죠. 아, 여기. 있네요.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혜가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몇 통 필요하세요? 한 통이요.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태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낡은 지갑을 준비해 왔죠. 동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다른 창구였다면 짜증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급하지 않으니까요. 태수가 동전을 세는데 실수로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를 굽히려는데 지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울게요. 어르신 허리 다치시면 안 되니까. 창구를 나와 바닥에 동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줬죠.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지혜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이요. 확인해 보세요. 태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신청한 게 이게 아니라고. 40대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창구 직원은 젊은 남자 공무원이었는데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신청하신 서류가 아니라니까. 내가 분명히 가족관계 증명서 달라고 했어. 하지만 여기 신청서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내가 잘못 썼든 말든 당신이 확인을 했어야지. 공무원이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때 지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앉으시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4번 창구 담당 박지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서류 신청에 작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발급해 드릴게요. 추가 수수료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걸 진작 그렇게 말하지.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혜는 이번 창구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빠르게 서류를 재발급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맞으시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지혜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지혜는 이번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신청서 받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다시 4번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후배를 감싸주는구나. 화난 민원인도 부드럽게 대하고.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태수가 일어서려는데 지혜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메모지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주 필요한 서류 목록. 마이너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필요. 마이너스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필요. 마이너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궁금한 점 있으시면 4번 창구 박지혜 내선 1204. 이게 뭡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서류들이에요. 이거 보시고 다음에 오실 때 참고하세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태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가? 태수는 다시 민원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혜는 다음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였습니다. 지혜가 창구에서 나와 직접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주고 다시 가져다 줬죠. 민원인이 움직이지 않게 자기가 움직이는구나. 태수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같은 차림으로 이번엔 다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민원실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그런지 대기 인원이 적었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92번. 잠시 후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2번 손님, 4번 창구로 오세요. 태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저번에 드린 메모 도움 되셨어요? 지혜가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네, 덕분에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태수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장을 안 가져왔네요. 집에 두고 왔어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꼭 필요해요. 그럼 헛걸음한 건가요? 태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려요. 노원구인데. 그럼 이따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도장 꼭 챙기셨는지 확인차 연락드리고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번호 좀 알려주세요. 태수는 준비해온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메모했죠. 네, 저장했어요. 오늘 12시 30분쯤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태수는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2시 2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4번 창구 박지혜예요. 아, 네. 점심시간인데 혹시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지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닙니다. 인감도장 챙기셨어요? 오시기 전에 확인하세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2개 꼭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오후에 오실 거면 2시 이후가 좋아요. 1시이시는 점심시간이라 창구가 적게 열거든요. 기다리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조심해서 오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 개인 전화를 하면서까지 날씨 걱정까지 하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시 30분. 태수는 다시 민원실에 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인감도장을 가져왔죠. 어르신, 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도장 가져오셨어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다. 그럼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일부러 서툴게 작성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여기는 주소, 여기는 주민번호, 여기는 용도. 이 용도가 뭡니까?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쓰실 건지 쓰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 거래, 차량 등록, 은행 업무 같은 거요. 아, 은행 업무요. 그럼 여기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태수가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로. 지혜의 친절함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죠. 서류를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혜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원실 뒤쪽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즉시 창구를 나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님, 119 불러주세요. 박 대리님, 민원실 구급함 가져와 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구급함이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할아버지의 옷깃을 풀어주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구급차. 네, 벌써 불렀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하게.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할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지갑에 있을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지갑을 열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제가 가족분께 연락드릴게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구나. 그날 저녁, 태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혜가 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난 민원인을 진정시키던 모습, 후배를 감싸주던 모습, 쓰러진 노인을 망설임 없이 돕던 모습. 이 아이는 40년 전 은주와 닮았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은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은주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다음 주 금요일, 태수는 세 번째로 민원 씨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원실은 붐볐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죠. 태수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03번. 앞에 2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03번 손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피곤해 보였습니다. 태수가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또 뵙네요. 지혜가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부탁합니다. 네. 지혜가 서류를 처리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켜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죠. 죄송해요, 어르신. 컴퓨터가 갑자기 뒤에서 과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지혜 대리,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잖아. 과장님,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럼 빨리 고쳐. 전산팀 불러. 네. 지혜가 전화를 걸었지만 전산팀은 다른 건물에 있어서 2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공무원들 일 진짜 느리네.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대기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 창구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김대리님, 제 민원인분들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 대신. 선배님, 저도 지금 바쁜데요. 알아요. 그래도 부탁드려요. 지혜는 뒤에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옆 창구로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챙겼습니다. 노인들은 직접 부축해서 옆 창구로 모시고 서류도 미리 확인해서 처리가 빠르도록 도왔죠.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실수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20분 후 전산팀이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고장 신고하셨죠? 네, 부탁드려요. 전산팀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전원선이 빠진 거예요. 누가 실수로 발로 찬 것 같은데?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까 옆 창구 김대리가 지나가면서 발에 걸렸던 게 생각났죠.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컴퓨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지혜는 바로 태수에게 왔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지혜가 서류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가씨. 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의 실수도 자기 책임으로 만들고 손님들 하나하나 챙기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죠. 태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 아이는 진짜야. 그날 밤 태수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내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중식당. 나하고 지혜 씨, 그리고 너.
셋이서 식사하자. 네, 정말요? 정장 입고 와. 나도 제대로 차려입을 거니까. 아버지,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은주야, 나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아직 살아있더라고. 다음 날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VIP룸.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 거야? 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몰라. 아버지가 갑자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은 민원실에 왔던 그 노인. 아니, 노인으로 변장했던 그 사람. 윤태수였습니다. 어르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윤태수입니다. 준혁이 아버지고요. 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태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원실에 3번 갔죠. 변장하고서요. 지혜가 기억했습니다. 3번이나 찾아왔던 그 노인. 처음엔 당신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부모도 없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감인지 의심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다는 걸. 태수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지혜가 줬던 그 메모지. 이 작은 메모지 하나. 당신은 개인 시간을 써서 이걸 만들어 노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점심시간에 나한테 전화해서 인감도장 챙겼는지 확인해줬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망설임 없이 도왔고 후배의 실수를 감싸줬고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지혜 씨.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혜 앞에 섰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돈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첫사랑도 놓쳤고 행복한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아버님. 지혜가 황급히 태수를 일으켰습니다. 고개 드세요. 저야말로. 아니, 들어주세요. 태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준혁이는 나보다 현명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처음으로 따뜻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돼주세요. 지혜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수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준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 날, 태수는 지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열어봐요. 지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 필요한 서류 목록. 지혜가 직접 만들어 태수에게 줬던 바로 그 메모지였습니다. 이걸 왜? 이게 내가 당신한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거든요.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민원실에서 보여준 그 따뜻함. 그게 우리 집에도 필요했어요. 고마워요, 딸. 아버님,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처럼 살게요. 당신한테도 준혁이한테도. 결혼식장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수는 40년 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 진심, 그리고 가족. 은주야. 태수는 속으로 옛 연인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 좋은 며느리 만났어. 고마워.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꼭 지켜줘라고 했잖아. 나 이번엔 지킬게. 식장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태수의 인생에도 지혜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끝.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